코로나19 확진 이후 사저에서 격리 중이던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후반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발표 직전 일부 당 지도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민주당 소속 30여 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그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대선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그의 우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마저 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Elections are not about rewarding you for what you have done. They're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next.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애국적인 결정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영광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퇴를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CNN과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이기기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TV 토론 직후 공개된 영상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형편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누구를 내세우든 결과는 동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치의와 언론을 포함해 주변에서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에 나설 벤스 부통령 후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면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인플레이션, 국경 혼란, 약한 리더십으로 지난 4년이 기록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재선 포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공화당 내에서는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지숙 특파원, 사퇴론이 나온 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었는데 최종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네, 워싱턴 현지 시각이 일요일 오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계획은 전날인 토요일 밤부터 시작돼 다음 날인 오늘 마무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결정한 이후 가족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쏟아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대선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후보 교체론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 인터뷰는 물론 최근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단독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말실수는 계속됐고 사퇴 압박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서 당내에선 바이든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수뇌부가 잇따라 후보 사퇴 설득에 나섰습니다.
3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데다가 배우 조지 클루니 등 주요 선거 자금 기부자들도 사퇴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측근들에게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후보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소식도 보도됐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도 사퇴 촉구 시위가 빗발쳤는데요. 정치가로서의 오랜 삶 속에서 좌절과 재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나이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데다 해리스 부통령도 영광이라고 밝히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새 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의장도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 선출은 다음 달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유력한 대체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단독 후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후보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복수의 후보가 나설 경우 투표를 치르는 등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900여 명의 대의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과반 확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는 계속됩니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대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통신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하자마자 한 줄짜리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는 주말 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들도 일제히 속보를 띄우고 미국 대선 레이스와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BBC는 특보를 편성하고 미국 국민이 투표 장소로 향하기 넉 달 전 벌어진 일로 백악관을 향한 레이스가 뒤집혔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 부진 이후 몇 주간 민주당에서 강도 높은 압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백악관 경쟁이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평가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결정이 전 세계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누가 조 바이든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경쟁자 4인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BFM-TV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포스트 바이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간 르몽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를 맞게 됐지만 민주당을 선거 패배로 몰아넣을 뻔했던 소용돌이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종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